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머트리얼즈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의 수급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LS 머트리얼즈가 5월 22일 이후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상당 부분 센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LS 머티리얼즈가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13% 상승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 대한 울트라 커패시터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LS 엠트론에서 물적 분할하면서 설립되어서 상장한 바가 있었는데,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산업 비상전력,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쉽게 접하면서 전기차에 쓰이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리튬 이온 배터리와 차이점이 뭐냐라고 해본다면은, 울트라 커패시터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저장 용량이 적지만 출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총 방전 시간도 5분 이내로 상당히 짧고요. 사이클 수명도 100만 회 이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상당히 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효율 같은 경우도 5% 정도 이상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더 긴 사이클의 기대 수명을 요구하거나 짧게 사용하고 충전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응용처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S 머티리얼즈는 소형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중형, 대형만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LS 머티리얼즈의 울트라 커패시터 3대 주요 매출처를 좀 살펴볼 텐데, 풍력 발전기, 그리고 UPS, AGV라는 곳이 있어요.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 사실상 고용량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고지대, 그리고 해상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교체를 해주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사이클 수명이 긴 울트라 커패시터가 일반 배터리보다 큰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정세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풍력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클 수명이 긴 울트라 캐패시터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 이 이슈에 대해서 LS 머트리얼즈는 주가에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UPS 같은 경우는 기공급이 중단이 되거나 전압, 변동 등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전기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발전기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력의 품질에 의해 제품 품질이 직결되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박 공장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AI 산업 활용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도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모멘텀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GV 같은 경우는 정해진 구간에 반복하는 형태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류 창고, 자동화 공장에서 수요가 많죠. 예를 들면은 이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곳, 인건비 절감과 물류 속도 효율화를 위해서 무인 운반차를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많은 만큼 수시간의 충전을 요구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에 대비해서 수분 내 충전을 맞출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상하차 하는 사이에 충전을 맞출 수 있는 울트라 커패시터의 효용이 높아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2024년 전쟁 이슈로 에너지 안보 대두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AI 산업 확장으로 인해서 UPS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속도 효율화를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증가하는 만큼 LS 머티리얼즈의 주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하고 수급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오늘 고가 부분은 18% 정도 상승을 했었고, 지금 18% 정도 상승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저항대 부분은 이 라인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24일에도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 2월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결국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죠. 오늘 같은 흐름도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항대 라인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선 가격 레인지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60일 이평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 제가 날짜를 5월 22일로 설정을 해놨는데 5월 22일부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5월 22일 이후로 수급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본다면은 개인 같은 경우 39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37만 주가 매수 중에 있죠. 기관 같은 경우 8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개인의 매도세를 외국인이 지금 다 받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LS 머티리얼즈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LS 머티리얼즈가 외국인 수급 중에서 메릴린치의 수급이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메릴린치가 지금 현재 31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셋이 21만 주 매수, 삼성 창구가 지금 9만 1000주, BNP 파리파가 4만 8천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메릴린치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크다 보니까 만약에 메릴린치 창구에서 매도세가 상당 부분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LS 머티리얼즈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메릴린치의 수급 향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